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열전달 62번 강의입니다. 형상계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의 규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표면을 다루었고요. 2절에서는 두 표면 사이의 복사 열전달을 해석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형상계수를 다룹니다. 복사 표면은 확산, 회체라고 가정합니다. 형상계수의 정의인데요. 두 개의 표면 AI와 AJ에 대해서 형상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I 서피스를 떠난 복사 에너지 중에서 J 서피스에 직접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의 분율을 형상계수 F 서브 IJ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직접 도달하는 이라는 조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반사되는 복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상계수의 계산은 아주 복잡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형상부터 시작해 볼까요? 옆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A1 서피스는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F15는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A2 표면은 자신의 일부가 보입니다. 따라서 형상계수 F22는 0이 아닙니다. 두 평판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볼 수 없으므로 F11과 F22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두 평판은 약간의 틈새를 제외하고는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상계수는 거의 1이 됩니다. 몇 가지 실용적인 형상계수인데요.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반지름이 다른 동시먼판이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사각판이 평행하면서 떨어지는 경우와 사각판이 90도의 각도로 모서리를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엄밀한 형상계수가 주어집니다. 두 개의 사각판이 평행한 경우에 대한 형상계수인데요. 이것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엠샷맷을 이용해서 평행한 경우에 대해서 함수를 만들었고요. h분의 b의 값을 몇 가지 골라서 먼저 그림을 그리고요. 두 루프를 돌려서 그림을 계속 추가합니다. 0.1부터 10까지 간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각판이 수직으로 마주보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여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형상계수에 대한 첫 번째 규칙인데요. 상호관계입니다. 두 표면 AI와 AJ에 대해서 첨자가 교환된 형상계수는 면적을 곱했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면적에 첨자 i가 연속되고요. 면적에 첨자 j가 연속됩니다. 상호관계는 에너지의 평형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요. AI 표면을 떠나는 복사 에너지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고요. 면적 곱하기 복사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흑체 표면 AJ로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는 형상계수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I면을 떠나서 J면에 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의 수식에서 I와 J 역할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두 표면이 같은 온도로 평형 상태로 유지된다면 똑같은 양의 복사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두 식을 같게 놓고요. 시그마 t의 4제곱을 소거하면 형상계수의 상호관계가 증명됩니다.
그런데 위의 법칙은 단순히 기하학적인 인자에만 관계됩니다. 따라서 두 표면의 온도가 다르더라도 성립합니다. 형상계수의 합규칙입니다. 밀폐 공간의 한 표면으로부터 자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표면으로 복사할 때 형상계수의 합은 1과 같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떠난 모든 에너지는 다른 표면으로 모두 도달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요. 따라서 총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형상계수의 합은 1이 됩니다. 이것을 합규칙이라고 합니다. 개방 공간의 경우에는 가상적인 표면을 설정하여 밀폐 공간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제 6번입니다. 큰 구의 내부에 작은 구가 들어 있습니다. 동심구일 필요는 없고요. 안쪽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때 형상계수를 모두 구하는 것인데요. 볼록한 표면 1번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F11은 제로입니다. 표면 1을 떠난 복사는 항상 표면 2에 의해서 차단됩니다. 따라서 F12는 1이 됩니다. 앞에 것을 알고요. 합규칙을 이용해서 구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상호관계를 이용합니다. 1번 표면과 2번 표면을 첨자가 이어지도록 쓰고요. F12는 알고 있기 때문에 F21을 구합니다. 9의 표면적을 대입해서 반지름의 제곱비로 구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합규칙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F22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은 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떠나서 자신으로 도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F22를 구할 때는요, 직접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호관계와 합규칙을 이용하여 구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됩니다. 호텔에 의해서 제안된 스트링 규칙인데요. 이것은 3차원 형상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차원 공간에서 표면이 있습니다. AB 표면과 CD 표면인데요. 각각의 AB, CD 점을 피리로 꽂고요. 각각의 핀에 실을 매달고 팽팽하게 당깁니다. 2번 표면을 따라서는 실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요, 볼록한 모양이 되지만 오목한 표면에서는 실을 당기면 직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B와 C를 연결하는 것은요, 중간에 차폐물이 있기 때문에 우회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실이 팽팽하게 연결됩니다. 이와 같이 교차하는 실의 길이를 구하면요, 대각선을 두 개 더합니다. AC 더하기 BD이고요. AD와 BC와 같이 측면의 길이를 구합니다. 그러면 실의 길이를 이용해서 형상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F21인 경우라면요, 이 L2가 되겠네요. 예제 7번입니다. 옆에 그림에 주어진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형상계수 F12를 구하는 것인데요. 먼저 A번입니다. 표면 1을 떠난 복사가 표면 2에 도달하려면 가상의 표면 AP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따라서 F12는 F1P가 됩니다. 표면 2를 표면 P로 바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A1, A3, AP로 이루어지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표면 AP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평면이죠. 따라서 FPP는 제로이고요. 두 개가 대칭이기 때문에 FP1과 P3는 같습니다.
밀폐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3개를 모두 더한 것은 1이 되고요. 1개는 0이고 2개는 같습니다. 따라서 FP1은 2분의 1을 구합니다. 그리고 상호 관계를 이용해서 첨자가 이어지고요. 첨자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F1P를 구할 수 있고요. 면적비를 이용해서 2분의 루트 1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번입니다. 이것은 스트링 규칙을 이용하는데요. 1번 표면과 2번 표면이 있는데 한쪽 끝은 길이가 0이 됩니다. 대각선의 길이는 양쪽의 표면의 길이의 합이고요. 측면의 길이는 한쪽은 B이고 다른 쪽은 0이 됩니다. 따라서 F12를 구하는데요. 1번 표면을 떠나는 복소이므로 A가 분모에 포함됩니다. C의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규칙을 이용합니다. 대각선 길이의 합을 구하고요. 측면의 길이의 합을 빼줍니다. 표면 1을 떠나는 복사이므로 실의 길이는 2R이 됩니다. 따라서 가상표면 AP에 대해서 상상계수를 구했고요. 2번 표면으로 도달하는 모든 복사는 가상표면을 통과합니다. 따라서 두 개는 서로 같기 때문에 답이 구해졌습니다. A번의 경우에도 가상표면을 고려할 필요 없이 스트링 규칙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의 길이 합이고요. 측면의 길이 합이 됩니다. 이번에는 형상계수에 관한 중첩 규칙입니다. 합규칙은 밀폐 공간이었고요. 중첩 규칙은 밀폐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개의 분할된 표면으로 이루어진 복합 표면이 있습니다. 복사를 보내는 경우와 받아들인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보내는 쪽이 하나이고요. 받는 쪽이 여러 개입니다. 복사는 항상 떠나는 표면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형상계수는 나머지 것들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밀폐 공간에 대한 합규칙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복사를 보내는 표면이 복합 표면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떠나는 에너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면적을 곱해야 되고요. 29번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중첩 규칙을 생각할 때는요, 항상 복사는 떠나는 쪽이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한 군데서 떠나면 아주 간단하고요. 여러 군데서 떠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면적을 각각 곱해야 됩니다. 중첩 규칙에서 두 번째 규칙은요, 첫 번째 규칙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첩 규칙의 면적을 곱하고 상호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예제 8번입니다. 옆에 그림에서 형상계수 F14와 F24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서리를 공유하는 직교, 직사각형 사이의 형상계수는 앞에서 주어진 공식을 이용합니다. 먼저 왼쪽에 1번에서 3, 4번으로 가는 것은 표에 주어져 있습니다.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형상계수도 알고 있죠. 따라서 F14는 바로 구해집니다. 이번에는 F24를 구하는데요. 아랫면 전체와 수직면 전체는 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중첩 규칙을 이용해서요. 1번 표면에서 3번, 4번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항만 구하면 되는데요. 2번에서 3번, 4번으로 가는 것도 중첩 규칙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2번, 4번이기 때문에 앞에 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만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중첩 규칙을 이용하는데요. 3번에서 1번, 2번으로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3번에서 1번으로 가는 형상계수도 알고 있고요. 따라서 F3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해지면 왼쪽도 아는 값이 되고요. 따라서 F23를 구합니다. 이것을 다시 대입하면 F24는 계산됩니다. 먼저 이항을 하고요. 면적으로 나누고 F23를 구해서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의 개념 카드입니다. 형상계수에 대해서 상호관계는 첨자가 이어지는 관계이고요. 합규칙은 밀폐 공간에 대한 것이고, 중첩규칙에서 첫 번째 식은요, 복사가 떠나는 면이 한 개이고 받는 면이 여러 개입니다. 떠나는 면이 여러 개일 때는 반드시 면적을 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사는 에너지 보존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떠나는 면의 면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링 규칙을 이용해서 2차원인 경우에 형상계수를 팽팽하게 당긴 실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하였습니다. 열전달 62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